불과 앞으로 2, 3년 안으로 국내 택배 시장은 어마어마한 가공할 만한 그런 폭탄이 터질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체 시장이 재편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택배 그렇죠. 사업자들은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사실 택배는 배송하고 집하가 주요 포인트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택배했던 기업들은 B2C가 되든 간에 기업 간에 하면은 배송은 남이 따온 거를 갖다 이제 딜리버리 하는 거고요. 집하가 영업력이 크면은 자기가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집하를 안 하더라도 고객이 쿠팡 사이트에서 주문한 걸 갖다 이제 딜리버리 배송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또 지금 쿠팡에 관련된 거는 CS뿐만 아니라 로켓크로스 하면서 물량이 재고 물량이 많아지면서 3PL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 택배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물량 관련해서 사업 3PL 영역 확대는 지금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사들이 저도 지금 뭐 대한통부터 들리는 얘기는 다 들어오는데요. 이제 해외 사업을 갖다가 확대해서 직구 역직구 이 시장 마켓쇼 늘려나가는데 국내 내수 시장 앉아서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분야를 쿠팡이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뭐 내수 시장을 제외한 시장은 아직까지는 크지가 않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마켓시어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쿠팡 같은 경우는 로켓 배송이 만약에 뭐 13억 건, 물론 로켓 배송은 줄어들 겁니다. 지금 제가 쿠팡의 전략을 분석해 보면은 로켓 배송을 줄여 나가면서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상품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재고가 조 단위로 있는데 거기에 상품 관리 비용, 폐기 비용 그게 뭐 1,000억, 2,0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줄여 나가면서 왜냐하면은 뭐 패션이라든지 트렌드 상품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관리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관리가 어려운 상품들은 로켓 그로스로 넘겨버리고 쿠팡이 PB라든지 관리가 좋은 상품들, 뭐 배송하기 좋은 상품들 그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수익도 굉장히 네.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쿠팡의 로켓 크로스 그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쿠팡의 로켓 배송 물량과 합배송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가장 배송 밀도가 높은 게 아마 대한통운하고 쿠팡인데 한편으로는 도시 지역에서는 쿠팡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전국구로 본다 그러면은 대한통운의 물량이 많지만 이를테면은 도시 지역에 있는 뭐 이런 대도시, 6대 도시라든지 아니면은 지방에 있는 도시라고 하더라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 저기는 쿠팡 플렉스 같은 경우 저도 한번 킥플렉스 한번 해보면은 같이 한번 따라가서 보기도 하고 인터뷰도 해보면은 불과 100m 안에서 300개의 물량을 배송을 하거든요. 이건 없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대한통운도 그 정도까지 물량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로켓 그로스까지도 합쳐진다. 그럼 앞으로 쿠팡이 아파트 지역 100m 안에서 400개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배송 단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경쟁력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쿠팡 로켓 크로스가 만약에 제대로 정상화 된다 그러면은 아마 이게 택배 시장에서는 이 비용 관점에서도 엄청난 또 파급 효과가 있을 거고 최근에 한 4번, 5번 정도 연속으로 택배 단가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거꾸로 이제 택배 시장에서 이탈하는 CJ도 많이 거기서 이탈했었기도 하고 앞으로는 그래서 택배 단가를 올려서 그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분류 인력도 필요하고 자동화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택배사들은 이제 자동화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제 휘소토도 도입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쿠팡이 지금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예 그냥 그 부분을 공략해 버린다 그러면은 지금 비용 구조로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한 1년, 2년 안으로 거꾸로 이제 지금은 쿠팡 물류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게 분명히 역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로켓 그로스와 로켓 배송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큰 그런 또 변수도 있고 이 택배 시장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택배하고 저기 쿠팡의 확장성에 따라서 한번 좀 상황을 봤으니까요. 네,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시간. 이거는 지금 뭐 로켓 제휴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마존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물량 중에서 60%가 로켓 제휴하고 유사한 똑같은 거죠. FBA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고요. 이게 전체 매출 구성비로 본다면은 아마존 매출이 700조인데 그 중에서 22.4%가 이런 로켓 크로스와 유사한 FBA 매출입니다. 이거는 전체 판매 대금이 아니라 수수료 매출이기 때문에 실제로 배송 금액으로는 배송되는 캐퍼로는 그 60%까지 나온다는 거죠. 수수료가 30% 정도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이 2022년도에 발표했을 때 로켓 크로스가 아직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게 4%까지 왔다. 전체 매출에서는 4%. 전체 매출에서는 4% 정도 차지하고 있고 물동량 전체 매출에서는 7%.
전체 쿠팡 매출의 7%, 그 다음에 물동량 기준으로는 4% 정도,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발표는 안 했어요. 근데 로켓크로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거는 앞으로 그게 쿠팡이 아마존처럼 전체 매출에서 20% 정도까지 로켓크로스가 확대된다. 그러면은 쿠팡이 지금 배송하는 건수가 13억 건이 아니라 거의 한 20억 건 이상, 뭐 2 3억 건까지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전체 아까 택배 그 3자 물류한테 배정되던 택배가 10억 건이라 그러면은 거의 뭐 한 6억 건 이상, 7억 건까지도 쿠팡이 흡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네. 다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 때문에 독과점이 걸려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이런 뭐 물류 서비스에 대한 독과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계속 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게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쿠팡 킥플렉스로 이제 그런 식으로 변형돼서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또 거기서 사업자 간의 마찰도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류 독과점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로켓크로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존하고 같이 어떤 식으로 지금 잘 분석을 해 나가면서 그렇죠. 인사이트를 찾아 나갔을 때 불과 앞으로 2, 3년 안으로 국내 택배 시장은 어마어마한 가공할 만한 그런 폭탄이 터질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체 시장이 재편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택배 그렇죠. 사업자들은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미래 전략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그런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